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입경제 윌리입니다. 여러분은 네덜란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튤립, 축구, 박지성, 히딩크, 이영표 전설들이 활동한 PSV 아인트호벤의 나라죠. 그런데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주에 위치한 아인트호벤이 사실은 유럽의 실리콘밸리, 네덜란드의 최첨단 도시로 더 유명합니다. 작년부터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아인트호벤의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 삼성이 인수할 거다. 삼성은 확답을 안 해주는데도 투자회사 JP모건에서 흘린 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또 있어요. 삼성전자, TSMC가 파운드리 1, 2위를 다투다 보니까 이 회사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ASML, 이 회사도 본사가 아인트호벤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하지만 반도체 전쟁에 꼭 파트너로 삼아야 할 네덜란드 하이테크 기업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엄청난 산업을 키워놓고도 포기해야 했던 거대 기업 필립스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달 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TSMC, 인텔, CEO들 앉혀놓고 미국이 반도체 패권 주겠다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반도체가 이 웨이퍼를 쪼개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안에 두뇌 신경회로, 혈관 역할을 할 회로, 선폭을 얼마나 정교하게 입체적으로 새겨 넣느냐가 이 산업의 패권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림 그리는 펜도 두께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반도체 칩 속의 회로 선폭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진처럼 한 번에 찍어내야 하는데 이걸 설계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제조 설비 하나만 파서 대박을 터뜨린 기업이 바로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빛의 파장 중에서도 13.5나노미터, 가장 가느다란 EUV라는 빛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 180톤에 달하는 엄청난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혼자 만들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 태생이 본래는 필립스입니다. 같은 태생의 세계 1위인 회사가 또 있죠. 고성능을 필요로 하진 않아도 와이퍼를 움직이거나 자동으로 차문을 여닫고 차선 감지해주는 200여 가지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를 다투는 NXP라는 곳이에요. 2015년에 모토로라의 프리스케일을 흡수해서 세계 10위 종합반도체 기업, 자율주행, 배터리 제어에 필수적인 곳으로 꼽힙니다. 삼성 전장 사업에 시너지를 낼 기업으로 꼽히는 배경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설립한 지 15년밖에 되지 않은 기업이 이렇게 빠르게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삼성전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 최고로 올라선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들의 역사는 모두 이 오래된 기업에서 출발해요. 지구 반대편 우리에겐 할인점, 에어프라이기, LED 전구, 못생긴 디자인으로 익숙하지만 네덜란드의 자존심이자 무려 130년간 살아남은 기업, 한때 반도체의 진심이었던 필립스입니다. 19세기 후반 백열 전구를 발명한 사람,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세운 제너럴 일렉트릭과 시장을 양분한 곳이 필립스예요. 1891년 헤라드 필립스와 아버지 프레데릭 필립스가 세운 백열 전구 회사가 필립스 앤코입니다. 당시에 필립스가 유럽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려진 일화가 있어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보면 겨울궁전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건물 자체가 예술작품 같은 박물관이에요. 헤라드 필립스의 동생 안톤 필립스가 이 러시아 황제와談판으로 이 겨울궁전 샹들리에 쓸 전구 5만 개, 당시 1년 매출과 맞먹는 계약을 한 번에 성사시켰다고 해요. 필립스는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1910년대에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브라질까지 진출한 유럽 최대 전구 회사가 됩니다. 만드는 방식이 비슷하면서 당시엔 전기차만큼 혁신적이었던 진공관 라디오로 1930년대 세계 최대 라디오 회사가 되고, 전쟁 중에 우연히 시작한 X선 의료장비 사업, 그리고 60년대에는 가전기기에 쓸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무려 60년 전에. 이 세계 최초의 전기면도기, 카세트 테이프, 콤팩트 디스크, 산업 표준 기술을 주도하던 가전 제국이 필립스였던 겁니다. 앞에서 잠깐 축구 얘기했잖아요. 필립스 공장 노동자들이 만든 축구 클럽이 PSV 아인트호벤이고 그 홈구장이 필립스 스타디움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인지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오랫동안 정상을 지키던 이 회사도 80년대엔 소니, 90년대엔 우리 삼성, LG에 밀려나면서 그저 그런 마트 상품 최악의 실적을 내기 시작합니다. 창립 110년째인 2001년에 약 25억 유로,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악의 적자에 주가는 5분의 1 토막이 나는데, 당시의 결단이 지금의 반도체 시장을 재편하는 계기가 돼요. 절체절명의 시기에 클레이스 테를레이, 정말 대단한 경영자가 등장하거든요. 30년 필립스맨이라고 할 클레이스 테를레이는 최악의 시기에 불필요한 거 다 잘라버립니다. 기업의 핵심, 심장으로 불렸던 가전, 반도체까지 말이죠. 의료장비와 소비자 가전, 심지어 조명기구의 필수인 게 반도체였지만 과감히 다 떼어낸 겁니다. 아니 다 팔면 그럼 손은 누가 키우냐? 당황스럽잖아요. 이런 질문에 클레이스 테를레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더 잘 키울 수 있는 부모에게
너에게 넘겨주는 거다.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시장에서만 살아남겠다면서 말이죠. 후임 CEO인 프란스 반 허튼도 2015년에 역사적 상징이었던 전구 LED 사업 부문 매각하고 올해 초에는 커피 머신 이런 가전제품도 중국에 넘겨서 회사 체질을 바꾸는 중입니다. 사실 필립스는 오래전부터 반도체 사업에 고민을 안고 있던 회사예요. 80년대 이미 반도체를 빛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지만 돈을 벌지 못해서 바로 옆 작은 마을 공장 ASM 인터내셔널의 기술을 넘겨서 ASML이란 작은 회사를 꾸린 경험이 있어요. 기술 투자에 매년 수조 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에 경쟁자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된 필립스는 반도체 사업 부문도 아예 2006년 NXP라는 이름으로 동시시켜서 15년 만에 종합 반도체 회사로 성장하게 도와준 겁니다. 대신 필립스는 적자 보던 사업, 시너지 나지 않는 사업들 다 떼어내고도 GE, 지멘스와 함께 세계 3대 의료기기 업체, 지금 시가총액 58조 원, 네덜란드의 미래를 책임질 기업으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화장품 기업 이솝, 스포츠웨어 업체 룰루레몬, 요즘 작은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는 기업 경영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모두를 만족시키겠다는 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죠. 바로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파는 것. 이 엄청난 가치의 반도체마저 분사하고 의료, 영상 장비 기술만 파고든 필립스가 여전히 130년간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한입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